진 게 벌써 여러 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 모시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막걸리도 마시면서 서로 친교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꿈이 부산이 깨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오늘의 현실은 그때보다도 더한 혼란과 미래를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정당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누가 덜 못나느냐 이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여야의 정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무너져 있고 우리나라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지난 10월에 송민순 전 외교 통상부 장관을 모시고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14일 수요일이 될 겁니다. 오후 3시에 전경련 회관에서 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경총회장을 지냈던 박병원 전 경총회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경제 일선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소상공인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위협에 처해져 있고 배터리다 또 바이오다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이제는 한미 동맹이 튼튼해지고 동아시아 안보가 안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세계적인 안보 질서가 앞날을 바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고 그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결이 반도체 산업체 대결로 극심화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통제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전쟁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까지 견지해 왔었던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지극히 우려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경제가 기업 위주의 시장 경제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우리 경제의 기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다시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다시피 제가 경기도 도지사로 있을 때 파주에 기업 신도시를 만들고 또 판교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평택항을 만들고 또 광교 신도시를 만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한 기조하에서 정부가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말이죠. 미국이 그동안 모든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장경제, 자유무역주의로 세계를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제는 미국이 나서서 외국에 나갔던 산업을 끌어들이고 외국의 산업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이다, SK다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데 그 투자에 미국의 인텔이다, 마이크론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 회사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때문에 착공이 3년이나 늦어지고 완공은 예정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측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지금 과제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미래 대책을 얘기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지금까지와 자세는 다르게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여야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이번 정권이 나타나면은 세워지면은 참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여야가 항상 입만 열면 상대방과 싸우는, 최고회의는 우리나라 국가 미래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계세요. 그냥 계세요. 그냥 계시라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미래 전략이 아니라 당장에 야당은 여당을 공격을 하고 대통령이 한 가지를 모든 것을 비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당의 당대표들도 이제는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보지 못할, 웃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극한적인 양극 대결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다당제 정치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연합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같은 정치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치 투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답답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 손학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저녁에 있는 삶을 제대로 구현해 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우리 싸움. 우리는 이 뜻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로이 모색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그래서 그것을 뜻을 합친 것을 홍보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이런데 함께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뭐를 얘기를 해야 좋을지 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뜻,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나라, 산업화를 일으켜 세워서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 또 복지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느 나라에 미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힘과 저력,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제대로 민주주의도 튼튼하게 하고 제대로 시장경제도 다시 세우면서,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우리의 이러한 뜻이 다시 싹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힘찬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더욱더 지속되고 가열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이 하나하나 모두 다 뜻있게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